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척천수 강의를 하는 날입니다. 자, 첫 번째가 형성이었죠. 형성장이죠. 이번 강의가 형성장인데 양기성상을 먼저 했어요. 첫 번째 양기로서 합해서 글자가 이루어지면 불가파야라, 깨지면 안 된다 라는 것이고요. 오늘 두 번째가 오기, 쥐, 성형, 다섯 기운이 있고, 다섯 기운이 모여서 형태를 이루면 그 형태는 불가해야라, 해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출조 선생님은 축만 보셔요. 축만 보시고요. 이 축자 이렇게 쓰죠. 축만 보시고요. 형충파에는 잘 안 보시려고 해요. 축만 보세요. 자, 그래서 해치면 안 된다고 제가 했어요. 그래서 형을 해치면 안 된다. 왜? 저기는 깨지면 안 된다, 해치면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철조 선생님이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을 가지고 사례를 드신 거예요. 그래도 이건 목화토 금수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목으로서 형태를 이루면은 식상으로서 설계하려는 거예요. 그 사주의 체가 목이니까 설기를 하든지 수로서 생지하라, 이건 종하는 거예요. 도저히 설할 수가 없을 땐 아예 그냥 도와줘 버려라, 이러는 거예요. 관살이 교가했다, 화의행제라, 화로 가려는 거예요. 왜? 이것은 목에 관은 뭐죠? 경금, 이제 경금이라고 합시다. 이 경금은 화를 가지고 이렇게 극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식신 상관으로 가려는 거죠. 식신 상관으로. 그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는 구모, 자식이 능히 엄마를 살린다, 구해준다, 정자를 쓰죠. 아는 구모라, 엄마를 살린다 라는 뜻이에요. 아는 구모, 식신재산한다 라는 뜻이에요. 인수가 중첩했다, 재성으로서 이걸 파하면 된다. 토이 배지라, 토로서 북돋아주라. 첫 번째 사례가 인수가 중첩돼요. 그러면 토로서 배지하라. 재성이 가벼우면 이게 재죠. 근데 겁재가 목이 이렇게 중중하면 목국토하니까 이거 큰일 났죠. 그러면 금이 성지하라, 금으로써 이걸 이루어주라 라는 것이에요. 금극목 하려는 소리죠. 그래서 또 금이 성지라. 그리고 성형이라고 했어요. 우 하면 어디 전치사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부터 해석을 했죠. 쓰이는 곳을 얻어서 형태가 이루어졌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서민서자인데 이게 부사로 나오면 거의라고 해석하면 돼요. 거의, 무, 없다, 편고지병, 편고한 병이 없을 것이다. 용신이 쓰이는 것을 얻어서 형태를 이루면 그렇다는 거예요. 용신을 사주에서 잡으려는 소리예요. 그러면 하호라고 해서 서리법으로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라는 소리예요. 이건 그러면 일반 문장이니까 환명, 근심하지 무엇을 근심하겠는가예요. 무엇을 근심하겠는가? 명예와 이익이 불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무엇을 근심하겠는가? 무엇을 근심하겠는가? 하고 서리법이죠. 영어에서나 중국어에서는 자주 쓰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말은 잘 안 써요. 즉, 그 목록, 예를 들어서 목으로서 이야기했으니 오행은 모두 다 이와 같이 형태를 이루면은 역시 방차, 이와 비슷하게 추론하라는 거예요. 밀고 나가라. 만약에 사주에서 이루어진 것이 없다면 성지후 세운, 대운에서 이루면 된다. 여기는 꼭 세운이라고 그래요. 대운에서 이루면 되는데 또 무성청, 이룰 만한 것이 없다. 그러면 즉 끝내는 일주가, 명주가 농록, 이 농록은 자갈반 녹자거든요. 녹록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일용직 근무를 한다든지
더 심하면 서울역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죠. 흉다 길수라 흉은 많고 길은 적을 뿐이다. 유진도 뜻은 있으나 난신, 뜻은 있으나 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철조 선생께서도 반드시 요거 보세요. 금세 이렇게 수가 탕하죠. 창광하죠. 그러면 이거 토의 배지라 토로서 이 목을 이렇게 붙들어주면 되는 거죠. 예. 인수가 강하니까 재성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인수가 이 사주에서 병이에요. 예. 인수에서 사주가 병이니까 이 사주는 그럼 이렇다면 너는 공부는 틀렸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부모덕도 없다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너는 재물로 나가면 된다. 대운이 받쳐줘야 된다. 그 대신 대운 안 보고서 사주만 보면 안 된다. 인수격에 재를 쓴다. 근데 이 재를 살리는 운으로 가야 된다. 야, 수가 많으니까 토로 먼저 막고 화로 도와주고 그 다음에 목으로서 말뚝을 박아주면 이 수는 막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예. 근데 여기 지금 자체가 화가 없죠. 대운에서 화 오죠. 말뚝 박을 또 모군이 오죠. 그러니까 좋다 이거예요. 예, 좋다. 예. 아니 이렇게 강한 이렇게 보세요. 딱 보면 수가 강해서 인수가 강해서 목이 왕할 텐데 무슨 목을 쓰냐라는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예, 수가 채니까 이 사주의 병이에요. 이 병을 다스리는 오행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사주에서 화가 없어 그렇지 목화로만 가면 되는데 화가 없어요. 그래 목운으로 가도 된다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가 채니까 그래요. 수가 채니까. 예. 인수가 강한데 어떻게 목을 쓰냐 천만에 그건 사주를 못 푸는 사주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딱 풀려요. 예, 딱 풀리죠. 차조는 수세가 창광하다. 누가 창광하다고 우리 역학계에서 하는 사람 있죠. 호를 창광을 쓰시더라고요. 홀로 무토지배. 이 무토가 분명히 배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도안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일주를. 이 지주지공 이렇게 딱 막아주는 공이 있다 이거예요. 예, 지주. 예, 숫돌지자거든요. 기둥주자. 큰 숫돌로다 딱 막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을 막는다. 불치부범 어디 이렇게 떠서 막 흔들리는 것을 뜰붙자니까요. 막아주는 거예요. 이루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토 역시 뇌유 어디에 의지하냐? 술토에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술토. 참 멀기는 해도 이렇게 내리고 있다. 지는 곧 습토라. 물을 보면 즉 막 목욕탕 탕자거든요. 막 흐트러진다는 거죠. 예. 무토가 불능식근이 허. 여기다가 뿌리는 내리지 못한다. 무토가. 무분이지토. 뿌리가 없는 토는 어찌 기자죠. 예, 어찌 능이 막을 지자죠. 백천지원. 그 많은 내라고 하죠. 많은 내의 근원을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못 막는다. 불능하다. 고로 차조는 차조에서의 소중자. 우리도 소중하다 그러죠. 술지조토. 술의 조토다. 단 한목은 무향. 요거 아마 양으로 쓴 것은 우리 천미에 있는 것이고 향은 징에서는 향으로 되어 있다. 의미는 비슷하다. 그러나 향이란 교과서에서 한목 희향인데 물어 해석하면 명제에 목일주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했네요. 약간 또 비슷해요. 반드시 화지온, 반드시 따뜻한 기운은 있어야 된다. 즉 목방에서 이거 보세요. 목방에서 발영할 것이다. 소위 운이 어떻게 흐르냐? 남방 화왕지향으로 흐르니, 화왕지향으로 흐르니, 어떻게 들어요? 발제수만이라. 이 사람 결국은 공부 안 하고, 장사로 나갔군요. 발제수만이라. 명예는 어디서 이른가? 1호. 그러니까 결국 1호라는 건 뭐예요? 인수격이면 인수로 나가서 공부를 해서 명리를 이뤄야 되는데, 명예를 얻어야 되는데 1호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 재성을 쓰는 바람에. 맞죠?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인수가 뭐죠? 오히려
부담이 되는 사주예요. 이 사주는. 자, 제가 뭐라고 했겠죠, 또. 자, 봅시다. 이 명절을 전체적으로 조명해 보면 임자월에 태어난 갑자일주가 태왕하다 수세가. 그래서 태왕한 수세를 막아 일주를 보호하는 시간에 무토가 용신이 된다. 또한 위 중주의 설명과 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연지의 술토를 뿌리를 둔 무토가 용신이며 이 무토를 도와줄 화기가 희신이 된다. 그러나 사주 자체에 화기운이 없는 관계로 중주자의 설명대로 대세운에서 남방으로 흐르는 계절호를 만나 발제도 하고 그 발제에 의한 이로에서의 공명을 이룬 것이다. 예. 제물로 간 거예요. 예. 제물로 간 겁니다. 자, 몇 번이죠? 예, 59번이네요. 예. 사례명조 59번. 네. 자, 여기 볼까요? 예. 목이 1.6, 화이 0.0, 수가 8.6이네요. 그러니까 수체, 예, 수가 병이에요. 이 사주는. 그래서 토화로 막아야 돼요. 토화로 막아야 되는데 화가 없으니까 말장을 박아 있죠. 예, 목으로다 써있죠. 예. 설기를 해 있죠. 수기운을. 예. 대운을 보면 이 운도 좋은 거예요. 이거 지금 뻘겋게 나와서 그렇지. 제가 토로서 용신을 잡으니까 그런데 이 운도 좋다. 을묘운도. 왜? 술을 설계하니까. 예, 술을 설계하니까 이 운도 좋다. 만약 화가 용신이다라고 하면 이 운이 다 좋을 거예요. 화용신으로 잡을까요? 한번 봅시다. 제가 토용신으로 잡아놨거든요. 화용신으로 잡을게요. 화가 없어서 화용신으로 안 잡았는데 일단 화용신으로 잡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보세요. 루토 이렇게 술토 쓰는데 이렇게 다 좋잖아요. 모카토로 다 좋습니다. 화용신이니까. 이 화용신이 맞네요. 이렇게 해서 그 체가 그 사주의 병이다. 깨버려라. 깨버려라. 깨지 못하면 어떡하냐? 도와줘라. 쫓아가라. 그 오행을 할 수 없다. 철조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또 우리도 그걸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없는 걸 쓰려고 하면 힘들죠. 뭐 격국론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60번. 그 양인격이죠. 근데 모기체예요. 일간 스스로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양인격은 부담되죠. 자기 스스로. 정관을 쓰겠다는 거예요. 정관을 써야 된다는 거죠. 진토가 있어서 쓰는 거예요. 진토 없으면 못 써요. 절대. 니토는 금을 생하지 못하니까요. 목체 금토용제 양인격의 정관을 쓰는 거예요. 이 사주 모기체니까 이 화도 좋아요. 화도 좋아요. 설계하니까 금을 쓰지만. 자, 그러면 이 목체 금토 화까지 쓴다. 그래서 이 사주가 좋다. 그런 거죠. 모기체니까 설계하는 화도 좋다. 차조 지류 동방. 동방 목이에요. 겁인이 사령했어요. 미쳐서 날뛸 사령이에요. 창관과 똑같아요. 이렇게 비슷한 뜻이 있으면 같은 뜻으로 쓰려고 할 때 같은 글자를 잘 안 쓴다니까요. 중국 사람들은. 창광이나 사령이나 똑같아요. 1점 미금. 저 금이 있죠. 성지부정. 이룰 수가 없어요. 고로 서향불개. 글 공부를 못했어요. 초운. 화토운에 부실생화지정. 이거 보세요. 이거 쓴다니까요. 화를 쓰잖아요. 재원이 통유. 넉넉하게 재산이 불어나죠. 지경신, 신유, 신금 득지 이제 하는 거예요. 이 성지 이로 이거야말로 또 이로예요. 왜 정관을 쓰는데도 이로 가죠. 이 책을 못 읽었으니. 그러나 성지 이루기를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갖고 가연
돈을 냈어요. 돈을 내고 사지 주목까지 됐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매관매직을 한다니까요. 요즘은 없다. 있어요. 왜? 대통령 선거에 나가면 선거인단에 어떻게든지 거기에 끼어서 대통령만 되면 뭐 한 자리라도 꼭 하잖아요. 그게 이 몸으로 떼갖고 이거 뭐야 주목된 사람들이죠. 개운의 생 뭐예요? 목을 생하니까 어떻게 돼요? 목을 생하고 금을 설계하니 불러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개운이 어딜까요? 여기 이 신유 임술 개해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하긴 했어요. 이 나이까지 어떻게 살 수 있냐. 임술 개유. 예. 아니 여기 신유 임술 개해. 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이때 살 만큼 살았구만요. 뭐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개운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제가 설명을 했냐면 자 책에는 신유대원뿐이까지만 증주자는 개운에 불록이 되었다는 것은 대운으로는 임술 개해로 80까지 살았다는 경우로 말이 안 되므로 임술대운 그러니까 요즘 뭐예요? 임대운이죠. 예. 개모년에 이 되어야 한다. 가연이란 기부금을 낸다. 예. 그래서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비슷하다는 소리죠. 뭐 더 이상 할 거 없죠. 양인격의 관을 상신으로 했죠. 그렇지만 이 사주는 1호로 가서 돈을 벌어갖고 매관을 한 거죠. 예, 매관을 한 거죠. 60번입니다. 자, 체란 그 사주의 병이에요. 네. 그 병을 극복만 하면 돼요. 목이 병이에요. 이 사주에서. 금토로 가 있죠. 네. 그런데 이 화운도 좋다. 네. 설계하는 화운도 좋다. 네. 1호로 나가는 거예요. 네. 식신을 써서요. 네. 그런데 이때 좋다. 이때도 좋게 나오니까 아마 임술대운에 이게 이때는 안 좋아요. 목을 생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용신으로 잡아놨나요? 금을 용신으로 잡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토를 잡으면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한번 토를 잡아볼까요? 재성을 잡아볼까요? 자 봅시다. 금토 희용의 토용신. 네, 토용신. 토용신은 여기 이렇게 되네요. 그래도 이렇게 가네요. 토용신인데 수가 빠져야 되는데요. 수를. 토용신인데 토금희용으로 할까요? 금토희용인데 그래도 마찬가지네요. 토용신도 그냥 이렇게 나오네요. 일단 그래요. 목이체라 화도 좋다. 이건 안 좋아요. 임술개요는. 술대운은 어떨지 모르지만 임대운은 안 좋은 거죠. 목이 채니까 도와준 거. 이것은 목수는 못 써요. 이 사주는. 목수는 쓸 수가 없다. 그러면 대개 용신은 세 가지로 경우의 수를 두니까 좀 웬만하면 운이 좋을 텐데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운이 안 좋아요. 그냥 자 양인격에 이거 재성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 부러지게 재를 쓰니까 목체 금토용인데 금 불용하죠. 왜? 여기 금이 없어서. 그럼 이 금은 되면 좋은데 있을 수 말년까지 가면. 근데 이게 지금 이 수운이 오니까 목체에서 이 수운이 오니까 참 힘든 것이죠. 여튼 목체에는 목수를 못 쓴다. 자, 개미 을묘 이거 보세요. 양인격이죠. 갑술 을에
이 토를 써요. 토를 쓰게 되면 화운이 와야 돼요. 예, 금운도 좋고요. 차조, 주중. 예. 미토가 심장하고, 예, 그래서 술토 자좌하니, 예, 위, 재래 취하. 재성이 와서 내가 취할 수 있다. 왜? 양인격에 일주가 강하니까. 미상볼, 일찍이 뭐뭐한 적이 없다. 이중부정이죠.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었다. 자주만 봐서는. 지인, 단지 뭐가 원인이 되냐. 사주에서 묵음, 금이 없어서 이루지를 못하는 것이 문제로다. 라는 거예요. 오행에서 또 무화, 화가 없어서, 뭐죠? 행지. 달려가지. 대운에서 가지 못하는 게, 무행으로 가지 못하는 게 참 화운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더하여 해시라. 그래서 개수 통군 생겁하니, 개수가 겁재를 또 하죠. 해면이 전국을 이루어요. 저 끝에서. 그래서 조기 일찌감치 겁인이 창광, 여기서 이제 창광하다고 하죠. 저것은 아까 첫 번째 창관, 두 번째 사령, 그 다음에 또 창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네. 살펴보면 그 세운이란 곧 대운이죠. 무성, 이렇게 하나도 이룰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 이치, 조업, 소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사글사글 사라져 가기 시작해요. 마모되다라는 뜻이죠. 네. 극처무자, 만화가 있는데 죽었고 자식도 없었다. 유차추지, 이런 것으로 미뤄보건데 명이 소중한 것은 재운, 운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네. 운기가호로 어떻게 운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홀호라고 해서 서리법을 썼죠. 네. 운을 어떻게 뭐죠? 대운 안 보고 사주만 보고서 부자다라고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대운을 봐야지. 왜? 재성을 쓰니까 부자다? 안 되죠. 운이 따라줘야죠. 어떻게 운을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운기, 가호로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은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람은 유능군지, 구름의 뜻도 능멸할 수 있을 뜻은 갖고 있지만은 운이 없으면 불능자다. 스스로가 도달할 수가 없다. 성공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불능자달이라. 제가 뭐라고 했겠죠? 자, 이 명조에서의 또 가장 강한 오행은 목이에요. 병이에요, 병. 더해 왕지 묘래 간목일주라 지지의 술토를 제하며 증주자의 설명대로 해명이 목국을 이루어 일주와 겁인이 창광한 상태가 되므로 이 창광한 기운을 배설하는 오행을 제일 우선적으로 찾았다. 이와 같이 임철조의 중화용신론은 심해점의 겹친 용신과 차이가 나는 것이다. 전자와 같이 양익경으로 성격이 된 후에 극하는 관사를 상신으로 하는데 임철조는 이 명조에서 부득이하게 금을 생하는 토를 용신으로 잡고 보니 대운을 또 용신으로 화대운이 오지 않아 애석하게 된 명조다. 더하여 심해첨은 양익격의 상신으로 재성을 쓸 경우 격으로서는 아름답지 못하지만 재성의 뿌리가 튼튼하고 식상의 돈이 있다면 인이 생지하는 것으로 이전함으로써 전이 함태어 건룡 오격에 비할 수 없지만 그래도 좋다라고 했겠죠. 기를 취할 수 있고 또 불을 취할 수 있다고 했다라고 했죠. 양이니까 좋게 설명할 수가 없겠죠. 근데 로곡격만 못하더라도 양행격에서 재성에서 취해서 뿌리가 있으면 좋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인과 재성이 서로 싸워 국을 이룰 수 없다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뿌리가 깊어야 된다는 뜻이죠. 자, 61번입니다. 자, 술토쓰죠. 술토써요. 참. 이때나 돼야 되는데, 언제까지 살았다는 소리를 못하죠. 넉넉했다는 소리만 하고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살면 59세 이상은 괜찮죠. 괜찮죠. 부모는 흐르니. 49세, 59세가 아니라요.
넉넉하게 중년까지 살아야 되고, 마누라가 극처 무자였다라고 하는 거 보니, 뭐 해대원이나 되면 끝나겠네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다 깎아먹고, 그리고 극처무자 했으니까요. 예. 자, 이렇게 돼서 오늘 강의는 끝내고요. 다음 강의가 아마 독상. 홀로 상을 이루었을 때라고 하죠. 오기에서 독상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또 몇 강이 돼요. 전상. 예, 그 다음에 방국. 예, 끝나죠. 예.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여하튼 채를 잡아서 일주와 그 채와의 관계에서 오행을 딱 대비해서 육신으로 해석하면 된다. 너는 뭐가 부담된다. 인수가 부담된다. 라고 하면 그걸 깨버리면 돼요. 예. 재성을 써서 깨버리면 되죠. 자, 마치겠습니다.